네, 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알고리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코딩 테스트만 보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합격률을 높이는 팁, 2배로 높이는 팁. 저 같은 경우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코딩 테스트에 떨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코딩 테스트에서 보통 어떻게 망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코딩 테스트에서 망하는 것. 보통은 코딩 테스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마음이 되게 쫓겨요. 마치 우리가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어떻게 망하냐면은 보통은 첫 번째로 내가 이 방법이 틀린 경우. 자, 내가 이 문제를 읽고서 이 방법으로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요. 근데 풀다 보니까, 여기서 막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처음부터 방법을 다시 찾고 다시 풀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 시간을 까먹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코딩 테스트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했죠. 이렇게 시간을 까먹게 되면은 조급해지고 문제를 더 못 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 방법이 잘못된 경우, 두 번째는 시간 복잡도예요. 이렇게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찾더라도 이게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시간 복잡도 적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쏟게 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수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인트, 자바나 C 언어의 같은 경우는 인트가 25까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이 변수가 터져. 그래서 값이 쓰레기 값이 나오게 되고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잘못 설정한 경우,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코딩 테스트가 보통 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어떻게 커버를 하냐, 그거를 지금부터 볼게요. 앞에 세 가지의 실수를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뭐냐,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주석으로 이제 이 대부분의 것들을 설계를 해서 푸는 거죠. 자, 뭐뭐를 주석으로 미리 쓰면 되냐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려는 문제를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지를 먼저 설계를 하는 과정인 거죠. 두 번째는 시간 복잡도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정해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수예요. 아까 변수 때문에 이렇게 터지러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거를 각각 막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세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아이디어였죠. 아이디어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BFS 문제가 나와 있다 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BFS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이걸 BFS로 풀면 될 것 같다. 그럼 BFS에서 Q에다가 어떤 거를 넣고 어떤 거를 빼서 풀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BFS 그 Q 포문 도는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예방해 주냐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다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줄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 복잡도를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미리 계산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의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n의 최대 크기가 10만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초과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복잡도를 여기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아이디어부터 다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변수예요, 변수.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이 숫자 최대 자릿수를 여기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말한 이 숫자가 최대 숫자가 넘어가서 쓰레기값이 돼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변수를 미리 짜놓고 하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예를 들면은 이 BFS 문제를 풀 때 내가 Q에다가 뭐를 넣고, 그리고 뭐 기존의 뭐 그래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 리스트로 쓸지 뭘로 쓸지 이런 것들을 이 보통 코드를 짜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변수들을. 근데 이 변수를 미리 생각을 다 해놓고 가면은 문제 푸는 게 되게 수월해져요. 네, 그래서 이 세 개들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보통 코딩 테스트 문제가 4문제에 2시간 정도로 보통 잡거든요. 그럼 한 문제는 3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말한 이 세 가지의 주석을 쓰는 게 10분까지는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30분인데 10분까지는 이 앞에 주석을 쓰는데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앞에 말한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해주셔라. 그리고 우리가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준이나 들어가서 미리 연습하는 목적이 나의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코딩 테스트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주로 하는 목적은 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테 합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려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걸 진짜 재미로 하고 있는지 합격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합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세 개 무조건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코딩 테스트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고요. 나는 진짜 코테는 자신이 있어. 근데 가끔 실수해서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분들 있죠. 저는 그것도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보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코딩 테스트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안녕.